이 책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상당히 지쳐 있었고 무기력했고 아무런 의욕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서커스에 팔리는 어린 코끼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몇 시간씩 쇠사슬에 묶여있게 되는데요. 어린 코끼리한테는 그 쇠사슬을 끊는 것이 역부족이죠.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어린 코끼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코끼리는 유력을 그만두게 되죠. 이 책을 만날 당시 저의 상황은 이 코끼리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 책은 저한테 말을 겁니다. 평균을 내. 평균을 내라고요. 안녕하세요. 북튜버 나무입니다. 나무의 즐거운 책쓰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의 인생책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잠깐 보셨듯이 지난 시간에는 이 책이 제 인생책이 된 이유, 서커스 코끼리 이야기, 그리고 이 책을 만날 당시에 서커스 코끼리 같았던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평균의 법칙, 이 평균의 법칙을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하였는지, 또 평균의 법칙을 적용하고 나서 제 삶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책에서 말하는 평균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평균의 법칙. 이 법칙은 삶의 모든 활동을 지배한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을 반복해보면 그 결과에 일정한 패턴이 발견된다. 나는 11살 때 집집마다 다니며 고무 스펀지를 개당 20센트에 팔았다. 그때 내 평균 성공 비율은 10대 7대 4대 2였다. 내가 문을 두드리는 10곳당 7곳이 문을 열었고 그중 4곳이 나의 준비된 상품 소개를 들어주었고 그중 2곳이 고무 스펀지를 샀다. 다시 말해 10곳당 평균 판매액이 40센트였다. 나는 1시간에 평균 30곳을 돌았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방문 판매를 했다. 따라서 2시간 동안 평균 12개를 팔아서 평균 2달러 40센트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보험 판매원이었던 아버지에게 평균의 법칙을 배운 덕분에 나는 학교가 끝나고 집집을 돌 때 10곳당 40센트씩을 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다. 문도 열지 않는 3곳과 내 말을 듣기도 전에 관심이 없다며 문을 닫는 3명과 구매를 거절하는 2명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다. 내가 아는 것은 10곳을 두드리면 40센트를 번다는 것 뿐이었다. 다시 말해 다음 집에서 일이 어떻게 풀리든 다음 문을 두드릴 때마다 4센트를 버는 셈이었다. 제가 이 책에 나오는 평균의 법칙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이 책은 300페이지가 넘는데 이 총 분량에 비해서 평균의 법칙에 할애하고 있는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꼭지로 5페이지 분량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5페이지는 거의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런 예시 같은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책 전반에 걸쳐서 평균의 법칙이 여기저기 숨은 그림처럼 숨어 있는 것을 아마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읽어보신다면요. 저는 이 평균의 법칙을 읽고서 상당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평균을 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를 재우고 나서 새벽에 아이가 깨지 않을 그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이 저자가 그렇게 했듯이 저도 한번 수치적으로 평균을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재우기 전에 저는 식탁에 펜과 종이를 두고 아이를 재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힘겹게 재우고 나서 아이가 정말 곤히 잠들었다.
그런 확신이 들 때 제가 일어나서 식탁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일어나면 X, 아이가 일어나지 않고 푹 잔다고 하면 O라고 표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10회 정도 하고 나서 저는 이 시도를 그만두었어요. 왜냐하면 그 확률이 0%였거든요. 아이는 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평균을 내는 계획을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제가 일어나고 나서 아이가 일어나는 시간까지의 텀이 약간 있다라는 것과 그 텀이 불규칙하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스탑워치와 펜과 종이를 식탁 위에 마련해두고 아이를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곤히 잠들었다 싶으면 몸을 일으켜서 식탁으로 가서 스탑워치를 작동시켰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다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아이가 일어나면 스탑워치를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각 시도당 그 시간의 합을 더했죠. 결과는요? 저는 10회 시도당 약 3시간 반의 그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회 시도당 3시간 반의 자유 시간을 확보한다는 평균을 도출하고 나서는 평균을 도출하는 일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거든요. 수치의 정확성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 1회 시도당 21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것만을 확인을 한다면 제가 일어나는 시도를 했을 때 아이가 바로 일어난다 혹은 3분 만에 일어난다 해도 제 시도는 21분의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10회를 시도하면 충분한 양의, 제가 만족할 만한 양의 여유 시간이 확보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2017년 말에 읽었던 것 같아요. 거의 크리스마스 때? 그때쯤 읽었던 것 같고 2018년도에 40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네, 40권 정도의 책이 그렇게 많은 양의 책은 아니지만요. 저는 이때 2018년도 1학기에 즉 3월에 사이버대학 3학년으로 편입을 해요. 그래서 1학기에 5과목, 2학기에 6과목을 수강을 하고요. 이 의미는 제가 좀 적어보았는데요. 22개의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2시간이 넘는 강의를 143개를 들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11개의 레포트와 3개의 토론 과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는 4.0이 넘는 학점을 받아요. 2018년 한 해 동안 40권의 책, 그리고 사이버대학 1, 2학기를 수료했다. 그것도 아이를 1시에 찾으면서 새벽에 공부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열하면서도 정말 제가 불가능한 일들을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서 핸드폰만 가지고 있던 제가 작년에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제가 강인하고 아주 단단한 내면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성취보다도 제가 정말 단단한 내면을 가지게 된 것이 더욱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간단한 평균의 법칙이 어떻게 저를 그렇게 강인하게 단단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음 영상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